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영입니다. 탐사보도 다큐멘터리 PD로 20년 넘게 일해왔죠. 카메라 렌즈 너머의 진실을 찾아내는 게 제 일입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제가 이번엔 제 아들의 약혼녀를 렌즈에 담게 됐습니다. 민준이가 그녀를 처음 집으로 데려온 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이서진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검소한 면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맑았고 목소리는 청아했습니다.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지만 힘이 있는 악수였습니다. 민준이는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우리 민준이가 서진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국제구호재단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작은 일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에 대해 조사를 해둔 상태였죠. 유명한 국제구호재단의 젊은 리더. SNS에서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빈곤 지역을 다니며 봉사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제가 준비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먹었어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말이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진 씨, 제가 다음 다큐멘터리 주제로 당신의 재단을 선택했어요. 제 말에 서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작은 단체인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젊은 리더가 보여주는 헌신적인 모습이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봐야 할 이야기죠. 선한 영향력의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며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죠. 1초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이질적인 것을 말이죠. 차가움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연기자가 대사를 끝내고 잠시 쉬는 것처럼. 카메라 앞에 서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진심과 연기의 차이를요. 20년 넘게 PD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 둘의 눈빛은 달라요. 진실을 말할 땐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기억을 더듬고 감정을 떠올리며 생생함이 살아나죠. 하지만 거짓을 말할 땐 눈빛이 너무 완벽합니다. 계산되고 통제되고 연습된 완벽함이죠. 저는 불편한 기분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제 직업병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상자 안에는 알록달록한 실로 엮은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희망의 팔찌라고 부릅니다. 저희 재단이 돕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가장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이 땀과 노력으로 만든 결정체죠. 팔찌 하나를 팔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한 달치 식량이 갑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도 팔찌를 받아들며 고마움을 표했죠. 하지만 팔찌를 손에 쥐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듭이었어요. 팔찌 끝에 매듭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기계로 자른 듯 정확한 길이. 균일한 장력. 실 끝의 처리가 전문가의 손길이었죠.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 아이들이 만들었다고요? 영양실조로 손이 떨릴 텐데. 이렇게 정교한 매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전 세계 수공예품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빈곤 지역에서 만든 물건들은 불완전합니다. 그게 오히려 진정성이죠. 손끝의 떨림, 재료의 불균일함,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팔찌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서진 씨. 저는 웃으며 팔찌를 찾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박혔죠. 민준이와 서진이 돌아간 후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팔찌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PD로서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카메라 앞의 인물은 늘 가면을 씁니다. 그게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이죠. 저는 그 가면 뒤의 진실을 찾아내는 게 직업입니다. 이서진이라는 여성. 완벽한 선의의 아이콘.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진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죠. 화면에는 찬사로 가득한 기사들이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깊이,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검색했죠. 뭔가 있을 겁니다. 20년간 PD를 하며 배운 게 있다면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검색은 계속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뭔가를 발견했죠. 5년 전 지방신문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평범했어요. 작은 구호재단 내부 횡령 의혹으로 몸살.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던 작은 구호재단에서 해외 봉사활동 기금이 유용됐다는 거죠. 내부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정리됐어요. 그런데 기사 말미에 짧게 언급된 이름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재단의 홍보팀장이었던 이서진 씨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저장했어요. 관련 기사를 더 찾았죠. 하지만 후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작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진 씨 재단 다큐멘터리 건인데요. 팀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이 기사 좀 보세요. 5년 전 일입니다. 막내 작가 은지가 기사를 읽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PD님, 이건 그냥 내부 직원 횡령 사건 아닌가요? 서진 씨랑 무슨 상관이? 그게 문제예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게. 베테랑 조사원인 박 실장이 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혹시 뭔가 묻힌 게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탐사 보도를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너무 조용히 끝난 사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박 실장님, 이 사건 좀 파보세요. 당시 재단 관계자들, 기사 쓴 기자, 조사했던 경찰까지 누구든 만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나갔습니다. 은지만 남아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PD님, 그런데 이건 민준 변호사님 약혼녀 얘기잖아요.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히 해야죠. 제 아들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게 둘 순 없으니까요. 은지가 나간 후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진 씨 말인데. 혹시 5년 전에 작은 재단에서 일했던 거 알아? 전화 너머로 민준이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어요. 아, 그거요? 알죠. 서진이가 얘기해줬어요. 거기서 일할 때 전 직원이 횡령 사건을 일으켰대요. 서진이가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진 씨가 해결했다고? 네. 오히려 그 일로 재단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했어요. 지금 재단을 그렇게 깨끗하게 운영하는 것도 그때 경험 때문이래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맹목적일 정도로요. 그렇구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냉철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맹목적이 되는 거죠. 민준이는 서진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PD로서 저는 누구의 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PD님,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 실장은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당시 기사를 쓴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도 뭔가 석연치 않았다고 합니다. 횡령 혐의를 받은 직원이 너무 쉽게 자백했대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직원은 사건 이후 완전히 잠적했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그 직원 이름이 뭡니까? 배지현. 당시 재단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40대로 보이는 평범한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5년 동안 완전히 자취를 감췄거든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배지현이라는 여성. 그녀가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계속 찾으세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서진이랑 같이 식사해요. 결혼 날짜 정하고 싶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진의 SNS를 뒤졌어요. 수만 개의 게시물, 수십만 명의 팔로워. 모든 사진에서 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죠. 저는 팔찌를 꺼내 다시 들여다봤어요. 희망의 팔찌. 아프리카 아이들이 만들었다는 이 팔찌. 매듭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PD로서의 제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거짓이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배지현을 찾아내겠다고. 그녀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반드시 찾아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박 실장은 2주 동안 배지현을 찾아 헤맸습니다. 주민등록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전화번호 추적. 모든 걸 동원했죠. 그리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PD님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산골입니다. 작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저는 바로 다음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과 함께였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렸죠. 도시를 벗어나자 산과 계곡만 보였습니다. 요양원은 외진 곳에 있었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죠. 주변에는 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서 5년을 숨어 지냈다는 겁니까?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신분을 지운 거죠. 우리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한 여성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배지현이었죠. 5년 만에 많이 야위었더군요. 배지현 씨? 그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정서영입니다. 다큐멘터리 PD고요. 당신과 꼭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녀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말했어요. 이서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연이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5년 전 재단 횡령 사건. 당신이 범인이 아니었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요양원 뒤편의 작은 벤치에 앉았어요. 지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을 겁니다.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횡령을 하지 않았어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5년 전 저는 그 재단에서 회계 일을 했어요. 작은 재단이었지만 보람 있었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니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해외 봉사 기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죠.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확인하니까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기부금의 30%요. 페이퍼 컴퍼니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추적했더니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서 말했어요. 이서진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통장 사본, 이메일 기록, 문자 메시지까지. 그리고 이사장님께 보고했죠. 그 다음엔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이가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게 다 오해라고. 자기가 설명해 주겠다고. 지연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경찰이 제 집에 들이닥쳤어요. 저를 횡령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됐죠. 제가 고발자인데 왜 제가 범인이 되는 겁니까? 증거는요? 당신이 모은 증거는? 다 사라졌어요. 제 컴퓨터에서, 이메일에서, 심지어 제가 백업해둔 USB까지. 모든 게 깔끔하게 지워졌죠. 박 실장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가 또 찾아왔어요. 변호사랑 같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가 말했어요. 조용히 넘어가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당신이 횡령범으로 인정하고 재단을 나가면 형사처벌은 안 받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만약 계속 저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시 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병원비가 엄청났죠. 서진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횡령범이라고 자백했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죠. 그 후로는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어디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죠. 횡령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니까요. 서진이는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고요. 제가 입을 열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증거가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요? 지연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만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장부를 찍어뒀거든요. 그걸 오래된 이메일 계정에 숨겨뒀죠. 서진이도 모르는 계정이에요.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연은 우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어요. 오래된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재단 장부, 통장 사본, 송금 내역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이서진을 연결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까지. 박 실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서진이가 알면. 배지연 씨.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사셨잖아요.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제 아들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죠.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지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드릴게요. 전부 다요. 저는 그날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USB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죠. 민준이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법률 고문을 불렀습니다. 우리 제작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였죠. 이 자료들 좀 검토해 주세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틀 동안 자료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들고 왔죠. PD님,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부금 횡령의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와의 연결 고리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고요. 법정에서도 통할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서진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하시던데.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이걸 좀 봐라. 이게 뭔데요? 서진이에 관한 거다. 5년 전 재단 횡령 사건의 진실이야.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장부 사진,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모든 걸 차례대로 설명했죠. 보다시피 서진이가 기부금의 30%를 빼돌렸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말이야. 그리고 이걸 발견한 내부 고발자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고, 민준이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법률 고문이 확인했다. 법적으로 충분히 효력 있는 증거야. 누구한테 받은 건데요? 배지현이라는 여성한테. 당시 횡령범으로 몰렸던 사람이지.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그 여성이었어.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목소리가 컸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죠. 민준아, 증거를 봤잖니? 이건 누가 조작한 거예요? 서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넌 변호사잖니? 증거를 봐라.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지.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하게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누가 만든 자료인지도 모르잖아요. 배지현이라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민준아.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의 직업병이에요. 항상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 의심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서진이는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지금 변호사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사랑에 빠진 남자로서 거부하고 있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증거를 제대로 봐. 내 전문 분야잖니. 윤리와 준법. 이게 윤리적으로 보여? 민준이가 다시 화면을 봤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자료들. 법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져요. 개인이 수집한 자료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핑계야. 디지털 포렌식 하면 진위 확인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편파적인 시각이에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서진이를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만 모은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맞니? 저야말로 묻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계신 거 맞아요? 아니면 제 결혼이 싫으신 거예요? 민준아. 어머니는 항상 이러셨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흠을 찾으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가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하세요. 뭐? 서진이에 대한 다큐멘터리요. 만약 이대로 진행하시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어머니 편을 들 수 없어요. 서진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녀를 음해하시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음해라고? 네. 이건 음해예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지금 변호사의 눈이 아니라 연인의 눈으로 보고 있어. 내 전문성은 어디 갔니? 제 전문성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 말로는 증거라고 하지만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법정의 문제가 아니야. 진실의 문제지. 진실이요? 민준이가 비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말하는 진실이 정말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쪽의 증언만 듣고 판단하시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공정한 취재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진이한테 이 일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머니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막을 겁니다. 민준아, 기다려. 만약 어머니가 이 다큐를 강행하시면. 민준이가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전 어머니와 연을 끊을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 아들이 저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여자는 거짓말쟁이였어요. 박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PD님, 민준 변호사님이 방금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제 아들이 절 미워하더라도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죠. 아들을 잃을까봐.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PD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서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이서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녀의 가면을 어떻게 벗길 것인가?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에게선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서영 PD님이시죠? 이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예요, 서진이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뵙고 싶은데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침착해야 했습니다. 그러세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PD님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좋습니다. 오후 3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박 실장을 불렀어요. 서진이가 옵니다. 오늘 오후 3시요. 직접 온다고요? 네. 뭔가 협상하러 오는 것 같아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들키면 안 돼요. 완벽하게 숨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재배치했어요. 책장 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각도를 조정하고 음향을 테스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서진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미소가 조금 더 차가웠어요. 어서 오세요, 서진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셨죠? 제가 조사한 자료 목록이었습니다. 5년 전 재단 사건, 배지현 인터뷰 내용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알려줬나 보네요. 네. 민준 오빠가 정말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조사하고 계신다고.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5년 전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요? 네. 제가 재단에서 일할 때 작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회계 처리가 미숙했고 일부 절차를 놓치기도 했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기부금을 빼돌린 건 아니에요. 단지 경험이 부족했을 뿐이죠. 그 일로 많이 배웠고 지금은 투명하게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배지현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현 씨요? 안타까운 분이죠. 당시 실제로 횡령을 저질렀는데 지금까지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증거는요? 어머니가 보신 그 자료들이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조작된 거예요. 지연 씨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만든 거죠. 디지털 자료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어요. 그렇군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해 주세요. 저도 민준 오빠도 그리고 어머니께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의미죠? 어머니는 유명한 PD시잖아요. 그런 분이 잘못된 정보로 다큐를 만드시면 어떻게 돼요? 명성에 큰 흠집이 생기죠.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된 협박이었어요. 계속하라는 건가요?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그분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어머니도 아들의 행복을 바라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제발 이 일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도 과거에 작은 실수가 있었다는 건 인정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로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큐멘터리는 중단하겠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미공개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 재단 활동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그것만 찍으면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서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언제 하면 돼요? 지금 하시죠. 이미 카메라 준비는 돼 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작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질문들이었어요. 재단 활동, 봉사 경험, 미래 계획. 서진은 완벽하게 답했죠.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 전 재단에서 일하실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그때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많이 배웠죠. 배지현 씨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서진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동료였죠. 하지만 그분이 횡령을 저질러서. 정말 횡령이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배지현에게 받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당시 페이퍼 컴퍼니 통장이에요. 실소유주는 당신이었죠. 그건 기부금의 30%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매달 정기적으로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예요. 디지털 포렌식 하면 진위가 밝혀질 텐데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다큐 중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단은 할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어요. 배지현 씨를 협박한 내용도 있더군요. 어머니 병원비를 언급하면서요.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명확한 증거인데요. 제가 그들을 도왔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했다고요. 기부금이 어디로 가든 결국 선한 일에 쓰였어요. 본인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사람들한테 웃어주고 착한 척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인정하시는 거네요. 기부금을 빼돌렸다는 걸. 서진이 헉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저는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이서진 씨. 선의를 가장한 사기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녹화 끄세요. 지금 당장. 이미 다 녹화됐어요. 서진이 카메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만하세요. 서진이 멈춰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봤어요. 이거 방송하시면 민준 오빠 인생 끝나요. 뭐라고요? 제가 민준 오빠 로펌에 투서할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 결혼 방해하려고 저를 음해했다고. 그럼 로펌에서 민준 오빠를 어떻게 볼까요? 윤리 전문 변호사가 어머니 때문에 스캔들에 휘말렸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과 눈을 마주쳤어요. 내 아들은 진실을 알면 당신이 준 명예보다 정의를 선택할 겁니다. 뭐? 당신은 내 아들의 신념을 모독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럴까요? 민준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어머니보다 저를 선택할 거예요. 한번 두고 봅시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다음에 볼 땐 법정에서 보겠네요. 서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PD님 괜찮으세요? 녹화는 잘 됐죠? 완벽합니다. 모든 게 다 담겼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이서진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요.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을 설득해야 했죠. 사랑하는 여자의 민낯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일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진이 나간 직후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서진이 돌아온 겁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메모리 카드 주세요. 뭐라고요? 카메라 메모리 카드요. 지금 당장 주세요. 서진이 책상 위에 카메라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서진 씨. 주세요. 그거 없어야 해요. 서진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살났죠? 안 돼. 박 실장이 서진을 떼어놨습니다. 서진은 숨을 헐떡였어요. 이제 끝났어요. 증거는 사라졌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이미 빼뒀어요. 뭐?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예요. 당신의 고백이 전부 담겨 있죠.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세요. 제발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건 없어요. 다만 진실을 밝힐 뿐이죠. 서진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정말 방송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민준 오빠는 어쩌고요? 민준이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만약 그 파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 오빠 로펌에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익명으로요. 어머니가 아들 결혼 방해하려고 예비 며느리를 명예훼손했다는 내용으로요. 그게 먹힐 것 같아요? 물론이죠. 로펌은 스캔들에 민감하거든요. 특히 윤리 전문 변호사가 가족 문제로 논란에 휘말리면 민준 오빠 커리어는 거기서 끝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파트너 승진은 물 건너가죠. 어쩌면 해고될 수도 있어요. 로펌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변호사를 왜 두겠어요? 협박이네요. 협박이 아니에요. 선택이죠. 어머니의 정의감이 중요해요? 아니면 아들의 미래가 중요해요? 저는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몰라요. 뭐? 민준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요. 그 애는 정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알면 흔들리지 않죠. 정말요? 사랑하는 여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아도요? 그래요. 알아도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이 준 거짓된 사랑보다 진실된 정의를 선택할 겁니다. 당신은 그걸 모독하지 마세요.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감수할 일이에요. 민준 오빠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죠. 하지만 제 아들이 사기꾼과 결혼하는 건 막아야 해요.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똑같아요. 뭐가요? 저처럼 가면 쓰고 사는 거요. 정의로운 척, 진실을 추구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 인생 조종하고 싶은 거잖아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적어도 솔직해요. 전 돈이 필요했어요. 명성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통제하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저는 제 아들을 진짜로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은 민준이를 이용하려는 거죠. 서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가세요. 다음엔 법정에서 봅시다. 서진이 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서진이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전 정말 민준 오빠를 사랑해요.
처음엔 이용하려고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짜예요. 제발 저희를 갈라놓지 마세요. 사랑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당신이 민준이한테 보여준 모든 게 거짓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제 감정만큼은 진짜예요. 그럼 진실을 말했어야죠.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해요. 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민준 오빠가 저를 받아줬을 것 같아요? 횡령범이라고 하면 저를 사랑해줬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기회는 줬어야 해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서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안 주시는 거네요. 기회는 5년 전에 있었어요. 배지현 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았다면요. 서진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박 실장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드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PD님.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저를 미워할 텐데. 진실을 알면 이해할 겁니다. 저는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제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이서진의 모든 거짓말이 담긴 증거. 하지만 이 작은 카드가 제 아들과 저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택한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편집실에 앉아서 녹화 파일을 확인했어요. 서진의 고백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도왔어요. 기부금이 어디로 가든 결국 선한 일에 쓰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요. 그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저녁 집으로 와라. 보여줄 게 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제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진실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민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이거 봐라. 뭔데요? 서진이와의 인터뷰야. 어제 찍은 거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다큐 중단하신다고. 중단은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이건 봐야 해.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서진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차분하게 답변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점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당시 페이퍼 컴퍼니 통장이에요. 실소유주는 당신이었죠. 그건. 민준이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인터뷰는 계속됐어요. 서진이 점점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폭발하는 장면. 제가 그들을 도왔어요. 기부금이 어디로 가든 결국 선한 일에 쓰였어요.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사람들한테 웃어주고 착한 척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화면만 바라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조작하지 않았어. 어제 내 사무실에서 직접 녹화한 거다. 민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준아, 잠깐만요. 민준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아들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죠. 한참이 지나서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모르겠다. 어쩌면 감정만큼은 진짜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시작은 거짓이었지. 민준이가 노트북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이번엔 변호사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서 말이죠. 2번, 3번 돌려봤습니다. 이 영상,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알아. 그리고 배지현 씨한테 받은 자료들도.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전부 진짜였네요. 그래.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예요. 증거를 다루는 사람이죠. 윤리와 준법이 제 전문 분야인데 저는 정작 제 앞에 있는 거짓말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장님이 돼. 변명이 안 돼요. 민준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매일 의뢰인들한테 말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증거를 보라고. 진실을 직시하라고. 그런데 정작 저는 민준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아니에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맞았어요. 저는 연인의 눈으로 봤어요. 변호사의 눈이 아니라 제 전문성을 버린 거예요. 민준이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자료를 처음 봤을 때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너무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하지만 전 그 의심을 무시했어요. 서진이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변호사예요. 의심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제 일을 저버렸어요. 민준이가 돌아봤습니다. USB 주세요. 배지현 씨 자료요. 왜? 제대로 검토할 거예요. 이번엔 변호사로서요. 감정 빼고 순수하게 법적 관점에서.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밤 집에 머물렀어요. 서재에 틀어박혀서 자료를 분석했죠.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노크했어요. 민준아, 좀 쉬어라. 거의 다 끝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의 눈은 충혈됐지만 또렷했어요. 완벽해요. 뭐가? 증거 구조가요. 배지현 씨가 모은 자료들이 서로 완벽하게 연결돼요. 통장 사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모든 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민준이가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일, 첫 입금일, 서진이의 승진 날짜. 모든 타임라인이 일치해요. 이건 조작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 서진이는 확실히 기부금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배지현 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고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은 범죄자였어요.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가 미안할 게 뭐예요. 저를 구해주신 건데.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막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을 거예요. 거짓말쟁이와 평생을 살았겠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한테 화낸 것도 미안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괜찮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말했어요. 서진이 만나고 올게요. 혼자 가려고? 네.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이에요. 민준이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죠. 변호사 민준이의 모습이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라. 민준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믿어야 했죠. 제 아들을요. 저녁이 돼서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어요. 끝났어요. 뭐라고 하던?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부정하더군요. 어머니가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제가 법적 분석 결과를 보여주니까 말을 바꿨어요. 그 다음은 울면서 빌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정의가 아니라 내가 심판해야 할 부정이라고. 서진이는 뭐라고 했어? 계속 울면서 변명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돈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보여준 눈물은 렌즈 너머의 카메라에만 필요한 감정이었을 뿐이라고. 파혼 통보했구나. 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의 윤리관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아들아. 정말 잘했어.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성장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사랑보다 진실을 택했어요. 감정보다 정의를 선택했죠. 그게 바로 제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이 끝났어요. 제목은 빛 뒤에 그림자 선의의 가면을 쓴 NGO 리더의 실체였죠. 방송 전날 밤 저는 민준이와 함께 최종본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이서진의 화려한 모습이 나왔어요. SNS에서 웃고 있는 그녀. 빈곤 지역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언론의 찬사. 그리고 서서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지현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일을 증언하는 모습. 감춰뒀던 자료들.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기부금의 흔적. 마지막으로 서진의 고백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요. 그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때? 좋아요. 공정하게 만드셨어요. 내 약혼녀였던 사람인데 괜찮겠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진실이죠. 방송되어야 합니다. 다음 날 저녁 9시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거실에서 봤어요. 두 사람 다 긴장했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PD들,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모두가 연락을 해왔어요. 정 PD님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건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다른 NGO들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서진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충격적이다.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기부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서진 구속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서진의 재단과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됐죠. 일주일 후 이서진이 소환됐습니다. 뉴스에서 그녀의 모습이 나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화려했던 NGO 리더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범죄 혐의자뿐이었어요. 민준이는 그 뉴스를 담담하게 봤습니다. 괜찮니? 네. 이게 맞는 거예요. 힘들진 않고?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건 제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래. 제가 사랑한 건 가면이었어요. 진짜 서진이는 제가 몰랐던 거죠.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실을 보는 법을요. 한 달 후 저는 강원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배지현을 만나러 갔어요. 요양원은 여전히 한적했죠. 지연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PD님,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지연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명예 회복됐어요. 검찰에서 제가 결백하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횡령범이라는 꼬리표가 사라진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요. 지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무슨 제안이요? 투명한 NGO를 만들자는 거예요.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요. 제가 회계를 맡아달래요. 좋은 기회네요. PD님 다큐팀 분들이랑 같이 만들 거예요. 투명하게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절대로 서진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요. 저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PD님 덕분이에요.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원래 당신 안에 있던 용기예요. 제가 끄집어낸 것뿐이죠.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강원도. 배지현 씨 만나고 오는 길이야. 아, 그러셨구나.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그래, 좋아. 저녁에 민준이와 만났습니다. 자주 가던 한정식집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편하게 얘기를 나눴죠. 요즘 로펌일은 어때? 바빠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그래? 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거든요. 윤리가 뭔지 정의가 뭔지. 민준이가 물을 마셨습니다. 파트너들이 제 얘기 다 아는데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실을 직시한 게 변호사로서 옳은 태도라고. 다행이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응? 감사해요. 갑자기 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행복한 척하면서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의 윤리관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사람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난 그냥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용기? 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용기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저는 뭉클했습니다. 민준아. 네? 넌 이미 훌륭한 변호사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고.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도요. 훌륭한 PD시고 훌륭한 어머니세요.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언젠가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 같아요. 너도? 네. 제가 겪은 일을요.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들. 변호사로서 배운 것들. 좋은 생각이네. 근데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은 어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부제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희망의 팔찌가 놓여 있었어요. 이서진이 줬던 그 팔찌요. 완벽했던 매듭. 너무 완벽해서 이상했던 그 매듭이 처음 의심의 시작이었죠. 저는 팔찌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가짜 희망은 이제 필요 없었어요. 진짜 희망은 제 아들이 보여줬으니까요. 진실을 선택한 용기. 정의를 지킨 신념. 그게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펼쳤어요. 다음 다큐멘터리를 준비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주제였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찾는 이야기요. 배지현 같은 사람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제목은 정했습니다. 빛을 지킨 사람들. 저는 미소 지으며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별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이었죠. 우리도 그런 별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들.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 카메라 뒤에서, 법정에서,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빛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